네. 자, 그러면 증시가 이제 시작이 되겠군요.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같이 빨간 날도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해주실 겁니까? 아, 그런 거요. 빨간 날인지 모르신 것 같아. 네, 항상 차분한 우리 염승환 이사님. 자, 오늘은 확실히 상승이 좀 세게 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제가 어제 HTS가 HTS가 네. 인터넷이 좀 잘 안 되는 1분만요. 예, 저희가 일단 그럼 예상 지수 한번 네. 권 팀장님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예상 지수가 아까 1.3%까지 갔다가 네. 지금 0.8%로 예상 등락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예상 그래요? 지수가. 예.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HTS가 연미사님께 안 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열리면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자, 이제 싶어요. 9시가 됐고요. 예.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 코스피 둘 다 0.8%대 상승으로 예상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같은 날은 한 2% 정도는 받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예. 아니면 0.8로 시작해서 한 3월 끝나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기분이 좋죠. 기분은 뭐. 뭔가 예. 있죠.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6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16포인트 올라서 0.68%, 뭐야? 2,517포인트 정도. 16포인트 좀 아쉬운데요. 네, 좀 네. 아쉽게 출발을 했고 상승은 530개, 하락은 한 240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포인트 올라서 0.77% 그래서 850포인트 다시 회복이 됐고요.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올랐고 일단 하락은 300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삼성 SDI 빼고는요. 다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1%, 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다만 이제 이 기업들이 뭐 1% 이상 오르는 기업들이 지금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상승폭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나마 오늘 현대차 기아가 그래도 1% 이상 올랐고 네이버가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방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기대보다는 좀 잘 나온 나왔구나. 숫자가 좀 나와서 오늘 2% 가까이 주가 오르고 있고 또 SK 이노베이션이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증권사에서도 좀 좋은 그 분석들이 나오면서 네. 오늘 4% 정도 주가가 좀 어디가요? SK 이노베이션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 효과로 추정이 됩니다. LG 이노텍이 3% 정도 애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항공우주가 3%, 또 키움증권이 1.8%, 현대로템이 1.8%. 그래서 오늘 좀 방산주나 뭐 증권주도 일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좀 빠지고 있고 CS 윈드가 조금 밀리고 있고요. 그 제약바이오 쪽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난주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괜찮은데 오늘은 마이너스 4% 정도 다시 좀 대밀리고 있고 SD 바이오센서도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난 목요일이었죠. 예, 그 목요일 날은 사실 주도주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오전은 좀 부진한 좀 출발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SK바이오팜도 한 1.3% 정도 빠지고 네. 한미사이언스도 한 1.1% 넘게 좀 빠지네요. 네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일단 강세 출발했는데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강하네요. 이 기업이 그 실리콘 응급제 만드는 회사죠.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10%나 네?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대표 기업으로 사실 최근에 굉장히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모처럼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HLB가 3%, 메지원, 파마리서치. 코스닥은 또 반대로 제약바이오 괜찮은 것 같아요. 메지원이 3%, 파마리서치가 3%, 또 이오테크닉스가 2.7%, 이오테크닉스. 하나머티리얼즈가 2.8%, 또 두산테스나도 2.5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좋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동진세미캠이나 네페스도 2% 이상. 그래서 제약바이오하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일단 코스닥을 좀 이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 오늘 이제 거의 다 오르는데 좀 빠지는 기업은 메디톡스가 0.4% 정도 빠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0.8% 정도 하락을 일부 하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인데 그러나 어쨌든 시총 상위 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빨간불을 좀 키면서 좋은 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그래도 네. 조금 더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런 출발을 지금 오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외국인은 689억 정도로 현재 순매수하고 있는데
일단 많이 사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488억을 사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전기전자고요. 금융, 자동차, 서비스업 이렇게 사고 있고, 반면에 철강주하고 기계업종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97억 매수인데 매수는 거의 대부분 철강 기계업종 위주로 사고 있고, 전기전자, 자동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과 개인은 거의 그냥 반대로 이렇게 좀 서로 주식을 예. 주고받고 있네요. 예. 그리고 기관은 오늘 거의 전 업종 다 매도입니다. 그래서 한 700억 정도 기관 투자들은 그냥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오늘 좀 업종과 섹터 좀 말씀드리면, 역시 오늘도 이 사료 업종들이 좀 강하긴 한데, 특히 뭐 오늘 대한제당 같은 이 제당 관련주들도 강한데, 요새 설탕 가격도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지금 영향도- 십몇 년 만에 최고치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설탕 가격 아마 그 뉴스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대한제당 같은, 이게 사실 뭐 사료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여기 사료 섹터에 포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음식료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유 업종이 아마 강한 건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아마 급등해서 그렇고, 또 국제 유가가 한 4%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S-오일도 1.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일부 오르는데, 다만 이제 여기 MLCC 섹터에 좀 대주전자 재료가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실리콘 응급제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건설기계 쪽도 오늘 좀 일부 기업들 강한데요. 뭐 두산바켓이나 뭐 DY 파워, 뭐 대창단조 이런 기업들이 좀 강보합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또 오늘 반도체 쪽에선 재료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게 그 이 자동차 부품에서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중소형 회사들이죠. 뭐 서현이하가 27%나 올랐고, 예, 그래서 오늘 뭐 에코플라스틱 27% 정도 올랐어요. 서현 이화는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것도 여기도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갭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뭐 이벤트가 있나 보네요. 근데 이벤트는 저도 뭐 자세한 건 나온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현이화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게 관심들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서현이화. 그래서 현대, 여기 기아가 이거 하나 있네요. 서현이와 미국 전기차 A사 사이버트럭 ABC 필러 부품 수주 보도와 관련한 조회 공시 요구. 이벤트가 하나 있네요.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서현도 있고 서현 이화도 있군요. 보니까 서현이라는 회사도 있고 둘 다 근데 20% 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같은 계열사인지 모르겠는데 회사 이름이 서현이 서현이가 아니 서현이 참 죄송합니다. 네, 서현이는 아니고요. 서현이 누구인데? 서현이 그 서현이야 최대 주주예요. 서현이 네. 그래요? 서현이 서현 이화의 최대 주주군요. 네. 네. 여자친구 이름 얘기해. 망발을 하시니까. 서현이 자꾸 친한 이름 얘기하시길래. 딸 친구 이름이 서현이. 친구. 예, 요즘 서현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서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사이버 트럭 효과도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오늘 좋은 흐름들을 대부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성 기업들도 좀 강하고, 또 폴더블 폰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좀 일부 오르는 모습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은 그 지난주에 사실 그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뜨거웠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삼화전기라든가 이런 기업들. 근데 오늘은 삼화전기가 10% 이상 급락하고 있어서 아마 이쪽에서 좀 최근 급등 이후로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업체들은 이제 이 주가 조작에 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서울가스, 대성홀딩스가 좀 급락하면서 도시가스 업체들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그 주가 조작 사태 여파가 아직도 그 종목들한테는 남은 것 같아요. 계속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계속 지금 네. 거래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는 뭐 없네요. 대부분 다 플러스권입니다. 이 정도 이제 업종만. 그러니까 극히 오늘은 좀 업종으로 봐도 하락하는 업종은 그냥 거의 없고요. 대부분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한 맛이 없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수가 이제 코스피가 위가 열리려면 삼성전자가 열어줘야 되는데 전자, LG엔솔이 좀 힘이 없네요, 생각보다. 이 두 기업이 합쳐서 시총이 지금 거의 한 550조 이 정도 되니까 여기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 자, 그런 종목들이 시총상위 10개 종목들이 네, 다 상승이긴 하네요. 네. 다 상승이나 상승폭이 이렇게 폭이 싹 세진 않고 1% 넘는 게 거의 안 보입니다. 0.7%요 정도. 네이버 정도가 1% 좀 예, 넘게 오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이 네이버는 진짜 참 들고 계신 분들 답답하시겠어요. 네이버요? 너무 오래 내려와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 얼마였죠 예전에? 예전에 한참 한 40만 원 뭐 이렇게 했던 것 40만 같은데. 4만 원인가? 아, 아마 그랬죠.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21년 7월이 40만 원, 45만 원 고점인데 어휴, 지금은 2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현대차도 뭐, 그렇고 뭐. 네, 삼성전자도 뭐 8, 9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자, 하여튼 시총 상위주들은 대략 그런 분위기고요. 또 리포트를 좀 봐야죠. 네, 뭐 리포트 좀 말씀드리면 그 BNK 투자증권의 김성래 연구원님이 요건 이제 투자 전략 관련된 건데 이제 매크로 환경은 좀 예상대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지표 한번 이제 적어주신 자료가 있어서 그냥 한번 그래프만 좀 따와봤는데 일단 이제 한번 그래프 보시면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될 텐데 일단 뭐 분명한 거는 물가는 둔화된 건 맞죠. 둔화된 거는 확실하고 하반기에도 OECD 소비자 물가 뭐 평균도 이렇게 좀 안정화될 걸로 지금 하반기는 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2월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 반등을 좀 해줬고, 요게 이제 빨간색이 좀 이렇게 돌렸고, 한국도 이번에 드디어 경기 선행 지수가 2년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대부분 좀 아직은 미국은 안 돌렸는데 대부분 조금씩은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에서 터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안정화됐는데 원유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옛날에는 22년 9월에는 25%를 넘었는데 지금 올해 4월에는 20%까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너지 이제 그 부담은 좀 많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미국의 이게 긴축 사이클인데 어쨌든 이제 FMC 점도표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23년에는 어쨌든 5.25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동결로 갈 것 같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각각 1%씩 그러니까 100bp죠. 금리를 그러면 1%면 4번씩이나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그 미국 연준의 점도표에 의한 좀 전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과 후년에 하여튼 1%씩. 1%씩 내린다. 예. 그거 되게 천천히 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천천히 내리는 거죠. 내리면 예. 0.25씩이니까 1년에 그 딱 4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번 정도 낮춘다는 얘기죠. 올릴 때는 막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그러더니 그렇게 천천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프로 뷰랑은 또 너무 다르네, 이분들은. 그래요. 네, 정프로- 파워리장한테 한 말씀 하시죠. 파워리장 아니, 뭐 한 말씀을 한다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내릴지 저는 이제 감은 오거든요. 내년에 한 2% 정도 내립니다. 2%요? 네. 뭔가 야. 충격이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거의 경제 위기가 올 거란 얘기. 이 방송은 성지가 될 겁니다. 나중에 내년 한 6, 7월쯤 돼서 정프로가 진짜 정프로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내년에 굉장히 빠른 금리 인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천천히 내려갈 아이고. 걸로 보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도 3분기에 저점 찍고 일단 이제 U자형 반등으로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지역은행 리스크를 좀 걱정하셨는데 뭐 미국 은행들이 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미국 은행 연체율은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옛날에 80년대 좀 연체율이 가장 낮은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연체율이 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역은행 리스크도 상당히 좀 제한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 경기가 중요한데 3월 반도체 출하가 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은 나오는데 뭐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조업도 최악상 좀 탈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가 워낙 지금 바닥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좋아지기보다는 조금씩은 이제 재고가 줄어들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핵심 포인트는 결국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가 회복되는 게
좀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를 나타내는 이제 비중은 중국이 제일 그 높은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27%고 미국이 22%인데 중국의 선행 지수는 이미 검은색은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언제 도느냐가 결국에 이제 하반기에 경기를 좀 그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국은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돌았고 미국이 도는 게 좀 중요하다. 근데 그 시점도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제약인데 제약은 좀 워낙 어렵긴 하지만 요건 그냥 요약만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유진투자증권 권혜순 김시윤 연구원님이 오늘 나온 자료니까 한번 보시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두 개를 주목하자고 하더라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하고 비소세포폐암 요 신약 후보 물질 주목하자고 하는데 이게 비소세포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폐암 중에서 큰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큰 거죠. 암세포가 그러니까 비소라 그러죠. 소자는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고 굉장히 작은데 그건 비중이 얼마 안 된대요. 대부분은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합니다. 암세포가 큰 한 8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좀 주목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 먼저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는 시장이 향후에 100억 달러까지 커질 것 같은데 아직 치료제가 없대요. 승인받은. 그래서 지금 올해 6월에 인터셉트 OCA라는 이제 그 곳에서 FDA 승인 여부가 좀 결정이 좀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마드리갈 파마슈티커스도 FDA 신약 가송 승인 신청을 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승인이 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치료제가 출시되면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이제 FDA 승인 여부 한번 지켜보시고 요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거든요. 지방간에서 간염, 간암으로 진행되는 이제 양상을 보이는데 요 세 번째죠, 요게. 그래서 환자의 82%가 과체중 보이고 당뇨 환자의 비중이 한 4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뭐 또 사망까지도 이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요런 이제 치료제 근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이 좀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SCLC 아까 요게 이제 비소세포폐암 예, 그 치료제 시장인데 요거는 이미 시장에 좀 치료제들은 좀 처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타그리소가 매출액이 7조 원 정도나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큰 상황인데 요 경쟁약이죠. 레이저티닙이 글로벌 임상 3상이 올해 하반기에 중간 결과가 발표되니까 요 여부에 따라서 또 그 제약바이오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참고로 한국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파이프라인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아제약이 후발주자로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보로노이 이런 기업들이 임상을 진행하거나 시작할 예정이니까 한번 기업들도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염사님 고객분들 중에 이런 바이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거 연구하고 계신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통 이렇게 꼼꼼하게 잘 안 하시죠? 잘 안 하셔요? 네, 잘 안 하세요. 거의 대부분 안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근데 정말 꼼꼼하게 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바이오 하면 그냥 이제 뉴스 보고 아 뭐 언제 뭐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이제 자기가 직접 조사해서 하시면 좋은데 네. 거기까지는 대부분 못 나가시더라고요. 또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워낙 어려우니까 네. 그 회사 이름의 느낌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분위기가 트렌드가 좀 테라퓨틱스 분위기다. 아니면 뭐 무슨 지금 보유 종목 밀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 무슨 뭐 파마 어쩌고 이런 느낌이나 파마류. 파마류냐 뭐 테라 쪽이냐 하여튼 뭐 이런 그 트렌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자주 바꿔 이 저 바이오 회사들은. 그래갖고 그런 트렌드 보고 가시는 분들도 좀 있죠. 예. 그러니까 테라류가 좀 인기가 그런가요? 있을 때, 아. 파마류가 인기가 있을 아니 때, 뭐 메디 쪽이 인기가 메디 있을 때. 쪽. 예, 다 있습니다 이게. 아. 예. 자, 그런 게 있었군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 만한 과제인 것 같으네요. 정부가 다 했던 방법이죠. 오. 예. 자, 그런 리포트까지 보내주셨고 혹시 오늘 또 뭐 일정 같은 거 혹시 중요한 거 있습니까? 네, 오늘 일정 한번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오늘은 이제 컨퍼런스 보드 미국에서 고용동향 지수 이게 좀 중요한 게 실업률에 9개월 좀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 지수 보시고 이제 방금 네이버 실적 발표했고 반도체 그 낸드 업체죠. 웨스턴 디지털이 미국에 실적 발표하니까 네. 참고하시고 내일은 아마 내일로 날짜가 알려져 있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국의 의회 지도자 4인이 부채한도. 네, 부채 한도.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타이오 유덴이라고 MLCC 업체인데 이 회사가 전장 부품보다는 IT용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쪽 MLCC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걸 보면 IT 업황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일본 기업 실적도 좀 주목하시고 10일 날은 이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구글이 그 개발자 회의 열어 가지고 안드로이드 14하고 구글 픽셀폰을 좀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픽셀폰은 공개해봐야 팔지도 않는 거 맨날 공개는 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저것도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아 맞아요. 그런 것들도 예. 예, 비잉에다가 넣은 것처럼 구글도 뭐 네, 한다고. 맞습니다. 그 비잉이 이제 신이 됐으니까 구글도 다시 신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 그래서 같아요. 이번 개발자회는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일 날 공개되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5월 10일은 일본의 파나소닉 이제 배터리 회사 네. 여기도 실적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퍼스트 시티즌즈도 역시 그 지역은행으로 어떤 실적 낼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일 날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 이런 일정들 좀 이번 주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구글은 하드웨어가 없죠, 그죠? 있습니다. 뭐죠? 크롬북, 픽셀폰. 그러니까 그걸 몇 개 팔리지도 않잖아, 그죠? 그 픽셀폰 1년에 한 100만 대 팔리나? 아니 그보단 더 팔리나? 그래도 구글인데.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구글은 뭐든지 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드웨어 쪽은 한국 회사들한테 전혀 게임이 안 된다는데. 네. 그게 진짜 막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에이 뭐 한번 내놔봐 뭐 이런 아니, 후자 쪽 아닌가 혹시? 수조 원 집어넣고 진심으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아, 있겠어요. 그래요? 예. 진짜 팔고 싶은가?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항상 뭐 CS나 이런 데 발표할 때 보면은 이 하드웨어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못 갖고 있는 데고 이걸 다 갖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 있죠. 애플. 네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좀 우리나라 회사들도 하드웨어 기반의 플랫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이렇게 답은 안 나오대요. 자, 구글 픽셀폰이 전체 판매량을 제가 보니까 3천만 대가 2022년 말 기준으로 3천만 대. 많이 팔았네요. 많이 팔았네요. 아니 그게 이제 저 출시 이후 다 누적. 진짜? 누적으로요? 네. 1년이 아니고 1년에 한 4, 500만 대 파는 모양이에요. 네. 음. 뭐 아주 안 팔리진 않는데 네, 아직은 삼성전자 판매량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꽤 되네 그래도 생각보다. 얼마나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저는 진짜 한 1년에 한 100만 대 팔리나 했어요. 그보다는 좀 나은 거죠. 네. 픽셀폰. 요거는 이제 그 자신들의 그 뭐죠 운영 체제를 가장 최적화해서 만든 그런 뭐 폰이겠죠, 그죠? 그러겠죠. 하드웨어. 그렇다라고 네. 주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픽셀폰 우리 광고 들어오면은 시원하게 해주십니까? 픽셀폰은 안 할래. 픽셀폰 안 하세요? 픽셀폰 정도는 안 할 거예요. 야. 픽셀폰 안 할. 이게 또 삼성, 애플 둘 중에 하나 받겠습니다. 어. 이제 노트 아니다 울트라. S23 울트라가 이제 잘 팔렸다가 하고 이제 올 가을에 애플과 또 폴더블 폰. 삼성 예. 폴더에 또 대전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 대전에서 승기를 잡고 싶다.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는 요 정도 정리될까요? 네, 어쨌든 뭐 상승. 좀 그래도 상승폭이 늘어났네요. 그래 늘어났네요. 예, 코스닥도 한 늘어났습니다.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거의 0.9%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좀 이어져서 오늘은 저 주주 정회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군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의 주주 정회가 열리냐면 한국조선해양. 네, 정프로가 저 그 회사 출입 오래 했었는데. 진짜요? 네.
아 그래요? 한조에 한국조선해양 주식 있는 분들 혹은 뭐 한조의 주주정회를 보고 싶은 분들은 네, 계속 남아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